명정신에서는 내가 저 말을 못해요. 명정신에서는. 근데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전화가 오고 많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집을 샀는데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채무자를 못 만나요. 어떻게 들어가고 싶다. 두 번째는 관리소장 아저씨가 그러고 이웃집이 그럽니다. 저거 빈집일 수 있다. 저번에 있다가도 아마 이사 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됩니까? 이겁니다. 몇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들어가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015년도에 이 문을 따고 들어간 집행관도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의 점유의 견해이기 때문에 대금을 냈다 하더라도 법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아무리 여러분이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점유니까. 심지어는 건물 주인이라도 그 1층에 세입자 있고 내가 2층에 살아요. 아줌마 언제 조금 월세 줬고 해야지. 월세가 지금 5개월치 밀렸어요. 당신이 월세를 줘야 나도 대출금을 갚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래? 1층에 있는 세입자 아줌마가 아줌마 밖에서 이야기해. 들어오지 마. 왜 못 들어가? 들어오는 순간 이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경매도 문이 있으면은 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우리 회원님들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정인 누명 데려가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그냥 문 따고 없앴어. 경매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됐는데도 될 사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가도 하자 없는 사람 하자 없는데 나중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소송 들어오면 선생님 100번 패소입니다. 그 안에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 씁니다. 그러나 법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빈집이었다. 그러면은 집행관님이 별지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정인 2명을 참여해서 개문한 바 공가임. 그 조서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조서는 영구 조서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법원에 신청하면 조서가 넘으면 그 조서만 소송 들어왔을 때 내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5단 서랍장 하나가 있었다. 근데 채무자는 나중에 그 안에 돌반지 10개를 못 가져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돌반지 나중에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5단 서랍장이 있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관리소장님하고 밑에 있는 관리소 직원들하고 같이 갖다 버렸다. 그리고 정인 2사람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 안에 돌반지가 뭐 10개 아니고 뭐 한두 개도 있었다 하든지 자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반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는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들어간 게 증명이 되잖아요. 내 앞에 누가 들어갔다는 것은 안 나타나. 아무리 해도 안 돼. 나중에는 관리소장님이나 누구한테 정인서로 오시라 하면 그분이 나서기도 싫어하고 또 옛날에 했던 이야기보다는 뭐 선생님이 먼저 딸에서 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뭐든지 편안하게 가려면은 비용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노무자도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문을 따고 들어가면 조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정인 2명을 참여시키고 강제 개문해본 바 방 안에 5단 서랍장이 있었고 서랍장 서랍 안에를 확인해 본가 아무 물건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놔주고 환가 처리하였다. 그 조서가 공문서 아닌가요? 그 조서를 안 믿으면 무슨 조서를 믿습니까? 이양하는 거 머리 아프게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매끄럽게 진행하자. 비싼 돈 배워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문을 잠기지가 있는 거는 항상 법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개문해가지고 정상적인 조서가 작성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물론 그 사람이 문을 열어도 되고 알아서 해도 좋다고 그게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이걸 딱 듣고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천자봉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으로 너무 실무적인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속에 알지 못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건 기본적인 공부니까 해석을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뭐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명도거든요. 명도를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낙찰을 잘 받더라도 명도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자봉님 수업을 딱 듣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낙찰을 받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임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아 나가야 될지 이미 답이 다 나올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제가 1000번 만번 뒤풀이에서 술 마시면 술이 채면은 저 말을 합니다. 명정신에서는 내가 저 말을 못해요. 명정신에서는.
근데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본전인데 저분들은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본전 2도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3, 4로 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낙찰되고 나서 채무자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함정에 빠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 때문에 아줌마들이나 민인이 남자분이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 하는데 법이 썩은 게 아니고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채무자들이 그 악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낙찰이 인도명령이 나중에 휴지가 돼버린다고 그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조금 말만 던지고 빠지려 하니까 좀 미안한데 요것만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강의하면서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수원에서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원은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여의도와 강남 논현동이 참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했는데 제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수원도 완전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은 민사집행법 49조라는 게 있는데 민사집행법 49조를 보면은 의무이행을 미루는 취지의 정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의무이행. 내가 집행을 해야 될 거를 미루는 취지의 정서. 정서는 뭐 각서도 되고 계약서도 되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게 있을 때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은 그 학원에서 재테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세입자한테 바로 월세 받고 서로 계약하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가 다시 세를 난다면은 복비도 줘야 되고 장판지, 인테리어비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가지고 공실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있는 사람하고 재계약이 최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있는 사람하고 재계약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잘 샀다고 뭐 이래 하면서 뭐 좋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남편이 지금 외국에 있는데 조금만에 귀국한다. 귀국할 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 이사 가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게 또 사실 남편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부도간 조치로 제가 잘못했다. 근데 이사를 가긴 간다. 근데 남편이 11월 달에 오니까 직권으로부터 한 3, 4개월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사보다 남편 오고 난 뒤에 이제 이사 가는 걸로 하겠다. 그 대신 한 달에 월세를 많이 주겠다. 뭐 좋은 조건 아니겠어요? 그 좋은 조건에 선생님의 돈을 받고 계약을 했다 칩시다. 의무이행을 미루는 취지의 정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했다 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4개월 동안 소위 말하는 월세 2배를 준다는 조건을 했으니까 2배씩 주고 4개월 뒤에 나가면은 뭐 잘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월급을 한 달치 주고 그다음부터 안 주고 그 4개월 뒤에도 안 나가고 그 두 번째 매매한다 해서 매매한다. 당신이 이거 샀으니까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사겠다. 이 집만큼은 우리는 못 판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어머님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집인데 우리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갚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몸이 안 좋는데 참 안 좋게 생각한다. 일단 내가 샀다가 다시 팔겠다. 뭐 돈이 조금 있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해가지고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 조금 치렀어요. 잔금을 치른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계약 시기가 오후 3시에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했을 경우에 계약서는 작성됐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됐어요. 근데 잠깐만 돈 넣어주겠습니다. 내 전화기 잘못됐다. 은행 갔다 올게요. 은행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됐다고. 그러면 나는 선생님 오늘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내일 다시 합시다 하고 나는 찢어버려. 찢어버려도 상대방은 가져 있잖아 지금. 무익익 취지의 정서 49조. 좌우지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런 사례가 됐을 때는 내가 인도 명령을 받고 난 후 이렇게 되면은 대금 납부 후 인도 명령 받고 후 이거 집행 못해요. 의무인을 미루는 취지의 정서가 바뀐다기 때문에 집행 못합니다. 다시 새로운 집행권을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집행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제 이야기 강의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장이 조용해요. 그러면서 뭔가 걱정스러운 거 많이 봐요. 그 중에서 2-3명 분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사람 당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끝나면 전화 옵니다. 선생님 정말 저 일이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딱 나옵니다. 저 지금 사례도 몇 군데 내가 어느 카페 가가지고 어느 카페 하면 그 카페에서 누가 이야기했다까지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도 전화 왔어요. 천자분이 그때 강의할 때 이런 거를 한 걸 기억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자공님은 말만 하지 말고 대체는 뭐냐? 대체는 보증금을 받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 위에 이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걸고 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몇 달치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선생님 몇 달도 안 봐줘요. 너무 심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몇 달을 했을 때 이런 파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평소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많이 떨어요. 혼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질문을 하고 받고 이러면 참 좋아하고 좋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청객을 좀 했으면 제 좋은 의견을 제시하니까 후랭님이 그렇게 단톡방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토요일 날 귀중한 시간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다만 좀 되셨나요? 자, 어쨌든 저 경매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 저 선생님 아까 화장실 가고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 앞에 보시는 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선생님한테는 제가 100번, 1000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저런 말을 못 합니다. 오늘 좋았습니까? 네. 아, 자, 우리 후랭님도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편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아우 제가 필요 없는 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좀 나름대로 오늘 긴장이 안 됐습니다. 참 좋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자봉 블로그입니다. 네이버에 천자봉 플러스를 치셔가지고 블로그 들어가시면 정말 좋은 실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꼭 좀 보시고 해주시고 오늘 우리 후랭이 TV님 후랭이 TV 나가시면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잘했습니까? 네. 저는 항상 구독해달라고 안 하는데 항상 게스트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미안하니까. 네. 그 후랭TV 단톡방에서도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 경매 강의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쪽지랑 메일로도 그런 문의가 좀 오는데 잠깐만 제가 여기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후랭님한테. 네, 갑자기? 후랭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정식도 오셨잖아요. 만약에 후랭님 단톡방에서 제가 인연이 있든 없든 경매에 대한 특강을 한번 후랭님이 한번 내주시면 근데 적자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후랭님과 제가 적자가 될 겁니다. 감안하시고 그런 한번 이벤트를 하시면 저는 기꺼이 하셔가지고 많은 경매에 대한 오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후랭님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적자가 된다는 생각 아래 저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괴롭히려고 일단은 배관 빌림 비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단 천자봉은 이 폐강이 없습니다. 천자봉을 원하는 단 한 사람 위한 강의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오늘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지금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좀 넓게 나왔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단톡방에 꼭 남겨주시고요. 특강 얘기하셨으니까 강의도 한번 카메라 끄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네, 끄겠습니다. 예.